네, 안녕하세요. 벤츠 권지훈 주임입니다. 제가 모터원 고양전 시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번 달부터 좋은 기회가 있어서 KCC 오토 강서목동 전시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같은 벤츠 딜러사고요. 아무래도 조금 더 규모가 있는 딜러사다 보니까 조금 더 다양한 고객님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이직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조금 더 다양한 고객님들께 조금 더 다양한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일단 영상 촬영을 또 시작하게 되었고요. 제가 이전에 그 세단 버전으로 사용 설명서를 올렸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SUV 모델로 해서 사실 뭐 기능적으로 많이 다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SUV들만에 또 들어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최대한 빠르면서 자세한 설명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핸들에서 보이는 것처럼 영상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핸들 부분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GLE 300D 일반 모델이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이 저희가 흔히 부르는 가오리 핸들 Y자로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왼쪽 핸들 부분에 있는 버튼들은 전부 다 계기판 버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버튼들은 메인 화면 버튼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이 계기판은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버튼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홈 버튼 누르시게 되면 뭐 계기판의 테마를 변경하실 수도 있고, 쭉 넘어가 보시면 서비스 부분, 이쪽 부분도 뭐 타이어 공기압을 리셋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 참고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가시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밝기나 높낮이, 그리고 원하시면 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메인 화면에서 가장 초기 화면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리시다 보면 예를 들어 뭐 연비나 에코 표시창 이런 것도 궁금하실 때 쭉 내려보시면 기능적으로 쓰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음악이 연결되어 있으시면 음악을 넘기고 하실 수도 있는 페이지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메인 트립 창으로 아마 가장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기판에 어떤 문구나 이런 게 뜨셨을 때는 항상 이 돌아가기 버튼 눌러주시면 없앨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있는 6개 버튼은 저희 반자율주행에 관련된 버튼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속도로 주행을 하시다가 셋 플러스만 한번 눌러주시면 달리는 속도에 맞게끔 반자율이 바로 활성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자율은 아무래도 보조 기술이기 때문에 항상 차간 거리를 여유 있게 3단계나 4단계 저희는 항상 꼭 추천드리고 있고요. 취소를 하실 때는 직접 캔슬을 누르시거나 브레이크를 밟아주시면 캔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활성화하실 때는 셋 플러스만 가볍게 눌러주시면 되고, 옆에 있는 리셋 버튼은 맨 처음에 설정했던 값으로 돌아가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자율 주행은 활성화가 되어 있기 위해서는 항상 이 그림 표시가 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차에 탑승하셨을 때 가볍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 이 림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계기판도 림이라고 해서 활성화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모르게 차에 속도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냥 차량에 탑승하셨을 때 가볍게 이 그림 표시가 떠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버튼들은 사실 메인 디스플레이를 조정하는 버튼들인데, 메인 디스플레이는 사실 그냥 터치로 가장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핸드폰 연결하셨을 때 통화 받는 버튼, 끄는 버튼, 그리고 음량 조절하는 버튼, 그리고 이 부분은 차량 이제 음성으로 조작하는 버튼이라 이것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별 표시는 많이 쓰는 기능들 모아놓은 페이지, 그래서 원하시는 메뉴 설정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 설명은 제가 볼 때 이 정도 하면 아마 충분하실 것 같고요. 메인 디스플레이로 한번 넘어와 보시겠습니다. 메인 화면에는 뭐 크게 전화를 연결하거나 내비게이션 가장 많이 보실 거고요. 그리고 뭐 라디오나 애플 카플레이 연결 상태 보실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핸드폰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때는 이 전화 페이지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장치 연결을 먼저 눌러주시고 핸드폰을 껐다가 켜주시면 내 장치 새로운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뜨는 창들 전부 다 허용, 등록 눌러주시면 바로 핸드폰 연결 무선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전부 다 사용하실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핸드폰 삭제 처리하실 때는 맨 끝에 이 3개 버튼 누르시면 장치 삭제를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활성화되면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실 건데 전화만 활성화하실 수도 있고 음악만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쪽으로 카플레이나 블루투스 왔다 갔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들어와 보시면 기본적으로 벤츠 순정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순정 내비게이션 먼저 써보신 다음에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넘어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목적지 입력 어렵지 않습니다. 경로만 설정해 주시면 바로 원하시는 경로 나오기 때문에 선택만 해주시면 되세요. 나중에 취소하실 때는 오른쪽에 생기는 깃발 표시 눌러서 취소 처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라디오입니다. 라디오는 사실 요즘은 좀 많이 안 들으시긴 하지만 그래도 원하시는 주파수로 넘기시면서 주파수 검색하신 다음에 볼륨 조절하셔서 이용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즐겨찾기 누르시게 되면 바로 그냥 즐겨찾기 메뉴 탭으로도 넘어갈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미디어. 나중에 전화를 연결해 두셨을 때 이제 보시는 것처럼 블루투스냐 그리고 이렇게 연결된 화면을 똑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떤 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 마찬가지인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음악은 이제 핸드폰을 연결해서 핸드폰에서 이 화면을 켜놓고 볼 수 있는 음악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많이 쓰시진 않으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블루투스나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로 음악 많이 들으실 거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MB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행 중에는 저희가 나오지 않게 되어 있고요. 정차 시에만 항상 보실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USB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벤츠 차종들은 전부 다 이제 C타입으로 저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도 하나. 그래서 나중에 USB 쓰실 때는 C타입 젠더를 안쪽에 꽂아 주시고 사용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벤츠 신형 차량들은 이 시동을 20분 걸게 되면 자동으로 시동 꺼짐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동을 유지하고 싶으실 때는 요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만약에 요거를 누르지 않아서 20분 뒤에 시동이 꺼지셨을 때는 다시 시동 켜주신 다음에 출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멜사시미 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차 출고하시게 되면 항상 깔아드리는 어플이에요. 그래서 이 어플을 통해서 차량을 원격으로 시동 미리 걸거나 창문 미리 열고 닫고 하거나 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신차 출고 받으실 때는 이 어플 설치를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다 해주실 거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이제 메인 화면에 이 스토어 창이 저희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멜사시미 스토어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상품들을 차량에서도 보실 수 있는 페이지예요. 그래서 아마 차량에서만 구매하시는 일은 많이 없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차량에서 좀 여가 시간이 있거나 이럴 때는 한 번씩 이 스토어에서 어떤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컴포트 메뉴입니다. 컴포트에서는 기본적으로 3가지 탭 보실 수 있고요. 시트 키네틱은 기본적으로 장거리 운행이 많으실 때 들어와 보시면 눌렀을 때 의자 양옆이랑 등받이가 조금씩 움직이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장거리 주행하실 때 이거 시트 키네틱 켜놓으시면 약간의 졸음 방지차 도움될 수 있는 기능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히터 설정도 들어와 보시면 히팅 밸런스라고 해서 어느 곳에 조금 더 이 열을 줄지 이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 삼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치 조정 같은 경우에도 값을 입력하게 되면 알아서 시트를 맞춰주기는 하는데 웬만하면 저는 이제 운전석 도어에 있는 시트 조절 장치 이용하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설정된 값을 초기화하실 때는 이 초기화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벤츠 차량 하면 또 실내 무드등
앰비언트 라이트 조정하실 일이 많으실 건데요. 밝기 같은 경우는 SUV 모델들은 웬만하면 이렇게 1부터 10까지 나열이 되어 있고요. 색상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단색과 멀티컬러 중에 선택 가능하십니다. 64가지 컬러 언제든지 단색으로도 변경 가능하시고, 멀티컬러는 구역마다 색감이 조금 다르게 나오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자이징 컴포트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는데요. 장거리 운행하실 때 이런 기능들 한 번씩 눌러보시면 소리도 약간 나오면서 앰비언트도 색상이 연동되면서 정말 내가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피곤하시거나 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프로드 메뉴는 뭐냐면 SUV에만 들어있는 모드예요. 그래서 내 차량이 지금 구동장치는 어떻게 굴러가고 있고 서스펜션은 어떤지 상태를 볼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약간 오프로드형 SUV를 타고 있구나, 이런 느낌도 보실 수 있는 창이라서 참고삼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보 역시 차에 대한 연비, 엔진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 궁금하실 때 볼 수 있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참고삼아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설정 페이지 들어보시게 되면 벤츠 차량에 대한 안전 옵션들이 모두 모아져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신차가 출고되실 때는 웬만하면 보조장치나 이런 안전 옵션들이 전부 다 활성화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꺼져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체크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 속도 조정, 그리고 경로 기반 속도 조절 전부 다 주행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활성화해 두시면 좋을 거고요. 차선 이탈 이런 것들 충돌 회피 다 활성화되어 있고, 지연 기능, 주의 어시스트, 장거리 운행하셨을 때 커피 모양의 문구를 띄워주는 약간 쉬어달라 이런 의미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메라는 어차피 후진하게 되면 자동으로 열리기 때문에 따로 뭐 세팅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주차하실 때는 경고음 부분 아마 좀 보실 수는 있는데 음량이 1이면 조금 작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 3 정도 저는 이렇게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경고음은 주차 음량이 좀 적거나 크거나 하실 때는 이쪽 파트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차량에서는 주행에 관련된 버튼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행에 들어와 보시면 겨울철에 타이어 속도 제한을 주는 기능들이나 세차 모드, SUV에는 간혹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컴포트는 타고 내리실 때 핸들과 의자가 빠지는 기능 활성화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요거는 뭐 원하시는 분들은 활성화해 두시면 타고 내리실 때 편하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탑승객 보호 기능이라고 해서 벤츠는 이제 벨트를 채우게 되면 한 번 더 모여게끔 조여주는 기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갑갑하시면 끄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열기 닫기 아마 또 많이 들어오실 수 있으실 건데, 차량 열고 닫을 때 음향 피드백 여기서 끄실 수 있습니다. 볼륨 조절이 따로 안 되기 때문에 활성화를 하거나 비활성화 하거나 둘 중에서만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다이나믹 셀렉트는 이제 운전 모드를 변경하는 건데, 벤츠 차량은 기본 세팅값이 항상 컴포트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모드 변경을 원할 때는 저희는 이제 외부 버튼으로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SUV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이나믹 표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나믹 버튼을 누르셨을 때 컴포트 모드에서 모드 변경이 가능합니다. 스포츠 모드, 인디비주얼 모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 웬만하면 모드는 항상 컴포트 모드로 다니시는 게 가장 좋으실 거예요. 연비 측면에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기본 세팅 값으로 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메인 화면에서는 아마 제가 볼 때 이 정도 기능들 거의 쓰실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쓰는 걸로는 전화, 음악 연결, 내비게이션 사용 이렇게 가장 많이 쓰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밑에 있는 물리 버튼들은 전부 다 에어컨에 관련된 버튼들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양쪽 사이드는 온도 조절, 그리고 이 메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물리 버튼들을 버튼식으로도 보실 수 있는 페이지가 바로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온도 올리거나 바람 방향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 오프 버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장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람의 방향 설정, 스티어링 핸들만 키실 때는 이 버튼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물리 버튼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바람을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고,
이 오토는 트시게 되면 바람이 좀 세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수기로 버튼 조절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겨울철에 앞에 습기 제거, 뒤에 습기 제거, 그리고 내기 순환 버튼, 그리고 이제 곧 저희 여름철인데 여름철에는 이 에어컨 버튼을 꼭 켜주셔야 찬바람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좌우의 온도가 다를 때는 이 싱크 버튼 활성화해서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SUV에만 또 들어있는 기능은 뭐냐, 바로 이 냉온 컵홀더 기능이에요. 그래서 누르시게 되면 냉온 기능, 정말로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넣어 드셨을 때 정말 시원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보온 기능이 필요하실 때는 빨간색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정말로 냉온이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기능이 있으시면 아마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밑에 버튼들은 사실 가운데 메인 화면을 조절하는 터치패드입니다. 그래서 홈 버튼 눌러서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기본적으로 그냥 메인 화면은 터치로 가장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요건 아까 저희 온도 조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운전 모드 변경하는 버튼이었고, 이 P는 뭐냐면 주차 후진하실 때 카메라 자동으로 나오실 건데 직접 눌러보시면 전진을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카메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혹시나 필요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은 정말 많이 쓰는 게 있는데 모아놓은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거고, 이것도 사실 지문 등록을 하는 건데 요거는 많이 쓰지는 않을 거예요. 요거는 제가 볼 때 참고 삼아 놔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륨 조절은 이 다이얼로 하실 수 있고요. 내비나 지도, 라디오, 전화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예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은 저희가 파지용이라 운행하실 때 약간의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홀드하고 가는 약간의 파지용이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UV들은 이렇게 전고가 높다 보니까 직접 내가 올리고 내리고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 차량 상승 중이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세하게 차량의 전고가 계속 올라가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전부 다 조작이 완료되었을 때 내려주시면 원래 위치로 돌아오실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올린 상태로 쭉 주행하시게 되면 자동으로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따로 올리고 나서 내리지 않으셔도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 쪽에 보시면 이제 시트 조절하는 버튼들입니다. 그래서 머리 조절, 등받이 조절, 아래 엉덩이 부분, 그리고 무릎 부분 다 빼고 넣고 하실 수 있고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답 메모리는 3번이 저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트, 사이드 미러, 핸들 위치 한 번에 저장되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열선 통풍, 그리고 이 R 버튼은 뭐냐면 누르시게 되면 조절을 했을 때 보조석이 움직이게 됩니다. 보조석이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거 보실 수 있을 거라, 요거는 혹시나 조정이 필요하실 때만 눌러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드 미러 역시 여기 보시는 것처럼 3개 버튼으로 조정을 해 주실 거고요. 왼쪽을 누르시고 나서 조절을 해 주시면 이제 왼쪽 사이드 미러 움직이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타고 내리실 때 이 상태로 놔두시게 되면 이 벤츠 차량들은 주차하실 때 카메라 내려가는 게 오른쪽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이드 미러 내리고 싶다 그러실 때는 이 상태로 항상 놔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즘은 이 라이트 같은 부분도 전부 다 이 왼쪽 뭐 뒤편이나 차량마다 운전석 쪽 이 핸들 위쪽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고, 기본적으로 요즘은 항상 오토 모드로 놔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 모드를 통해서 나중에 라이트 조절하는 게 자동으로 되니까 크게 뭐 만지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이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주차를 하셨을 때 자동 체결이 되지만 저희는 그냥 벨트 매고 출발하시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그래서 직접 만지실 일은 아마 많이 없으실 거고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계기판 밝기를 바꿀 수 있는 다이얼, 그리고 후방 안개등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와 보시면 여기 좀 어두워서 제가 라이트를 지금 켜놓은 상태인데 잠깐 끄도록 하고요. 첫 번째는 이제 좌우 버튼 킬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지금 빨간색은 비활성화된 거, 그리고 활성화를 하게 되면 문을 열고 닫을 때 불이 켜지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열 전체등, 그리고 2열 전체등 누르시게 되면 손잡이 안쪽에서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차량마다 이 미 버튼이 있는데 이거는 벤츠 본사랑 연결되는 거라 사실 많이 안 쓰실 거고요. SOS는 누르시게 되면 흰 버튼 나오는데 정말 큰 사고 위급시에 눌러주시면 위치 자동으로 전송되니까 이건 정말 위급시에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량마다 이제 썬루프 있는 차종들은 이렇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자동 개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번씩만 작동하게 되면 끝까지 쭉 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만지시면 언제든지 멈추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개방이 되는 차량들은 똑같이 한번 해주시게 되면 루프 개방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만지게 되면 서게 되어 있고, 닫는 버튼은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쭉 닫으실 때는 한 번 더 해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닫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마지막으로 실내에서는 이제 하이패스 단말기는 보통 저희가 글로우박스 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출고될 때 전부 다 등록해서 드리기 때문에 카드만 전면으로 가게끔 해서 끼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2열로 옮겨서 잠깐 설명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로 넘어와 봤습니다. 2열은 사실 크게 기능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혹시나 2열에서 공조 버튼 들어가는 차량들은 2열에서도 조절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C타입 들어가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객님들이 흔히 많이 찾으시는 이 컵홀더 부분, 벤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차량은 컵홀더가 나와 있긴 하지만 간혹 가다가 여기서 누르시는 차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한 번 눌러주시고 한 번 더 살짝 눌러주셔야 이제 컵홀더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2번을 만져야 나온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아마 좋은 꿀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제가 외부 설명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잠금, 해제, 트렁크 2번 누르시게 되면 트렁크 조절도 하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4군데 모두 가볍게 눌러주시면 차량이 잠금이 됩니다. 그리고 여실 때는 그냥 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열어주시면 이렇게 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외부에서 터치로 해서 열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차종마다 넣어야 되는 유종 꼭 확인해 주시고요. 닫으실 때는 가볍게 닫아주시면 됩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운전석 도어 안쪽에서 레버를 통해서 여실 수도 있고 직접 눌러서 여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에서 빠르게 2번 눌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핸즈프리 액세스라고 해서 엠블럼 기준 살짝 왼쪽에다가 발을 넣고 빼시면 지금처럼 작동되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닫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2열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SUV들은 이렇게 트렁크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내 트렁크 위치가 높을 때는 올리고 내리고 조절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2열 폴딩은 이 부분을 누르면서 접어주시면 좌우 분리형으로 폴딩 가능하고요.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만 닫는 버튼, 그리고 이걸 누르시게 되면 잠금까지 한 번에 들어가는 버튼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SUV로 차량 설명 영상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마찬가지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